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손에 잡히는 투자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제가 사실 월요일 날 방송 출연을 하다가 네. 이제 화요일로 옮겼는데 제가 우리 이제 담당 PD분이나 작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네이버 카페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이번 주에는 좀 대형주가 움직일 것 같다. 기존의 의견과는 좀 네, 많이 의견이시잖아요.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주도 업종이 당분간 한 2개월 정도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보는 시각이 변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보신 거예요? 이제 그 첫 번째를 보면 네. 일단 지난주부터 거래소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잘 가던 그 시장의 종목군들이 탄력성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네. 체크가 됐거든요. 그거보다 일단 중요한 거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준비한 시장 수급 현황인데요. 제가 지금 2015년도 누적의 코스피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산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지금 6,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지금 코스닥이 연중 690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사는 게 다 개인이 아니다. 스마트머니다. 요즘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도 건설주나 증권주, 그러니까 소위에서 펀드가 아니라 방금도 나오니까 거래소 중소형주 펀드에 돈이 막 몰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주간 선물이 2만 계약이고요. 롤오버가 2만 6천 계약, 야간 선물이 6천 계약.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던 선물이 누적으로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예.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중요한 매번 얘기를 했는데 마이너스 이거 언제 돌았을까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았어요. 얼마 만인가요?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수 선물 롤오버 물량인데 이게 제가 한 번도 롤오버가 마이너스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2011년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예. 이게 계속 진행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다음 만기 때는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제가 중요한 거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왜 코스피가 2100을 갔다 막 이렇게 하면 코스피가 좋다 나쁘다 막 이걸 통해서 그 시장을 막 분석하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게 코스피 대형주 차트고요. 코스피 차트고 중형주 차트거든요. 코스피가 대형주가 잘못 갔네요. 예, 코스피가 작년에 요 정도 와 있을 때 중형주는 거의 대세 상승급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스피가 못 간다고 해서 거래소 시장을 안 보면 중형주 날아가는 거 다 놓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어떤 형태인가 하면 코스피가 이 구간까지 왔는데 이전에 2011년부터 4년치 박스권인데 코스피의 그런 박스권에 딱 도달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네. 근데 중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얘가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이죠. 오버슈팅, 네. 근데 보면 대형주의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이 전고점까지 갈 때 중형주는 벌써 돌파했고 대형주는 돌파했고 못 왔어요. 코스피는 돌파했고 대형주는 못 돌파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 중형주가 조정받을 때 코스피가 올라왔던 이 고점까지는 대형주가 일단 올라와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순환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럼 저보고 그럼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코스닥은 보세요. 이게 코스닥 100 종목이고 코스닥의 미드 300. 그러니까 소에서 코스닥 지수와 코스닥의 중형주와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골고루 올라왔네요. 골고루 비교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코스피의 대형주 차트밖에 안 남고 네. 이 코스피 대형주 차트의 순환매가 나오려면 이 중형주에서 실질적으로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져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는 코스피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는 주장이신데 추가적으로 어떤 걸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계속 플러스잖아요. 중소형주나 코스닥 지수가 좀 약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있죠. 요거 한번 보시죠. 어제 제가 최근에 들어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거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코스피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4% 하락했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0.30% 하락했는데 네. 시가총액 1, 2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상승 종목이 459개고 하락 종목이 365개로 거래소는 시가총 1, 2 종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이제 구조죠. 시가총액 1위인 셀트론이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470에 하락 종목이 515 종목이면 코스닥 지수를 왜곡시키는 거는 실질적으로 셀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셀트론이 많이 올라가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거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형태로 보면.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거래소에 삼성전자가 3% 4% 올라갔는데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다 떨어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지난주, 이번주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올해는 못 갈 것 같고요. 이게 네. 막 대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달 한 중순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그래도 한 달은 더 간다라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계속 순환매를 돌아야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대형주 차트가 실질적으로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환매로 갭을 메꿔야 되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준비한 제가 이거 HTS가 있는데 네.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막 국내 증시 과열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스피 중령주와 코스피 지수와 대형주는 따로 놀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주봉입니다. 네, 코스피. 예, 요쪽 왼쪽이 주봉이에요. 코스피 주봉이 최근에 들어서 올해 2001년도부터 계속 많이 줄기차게 올라왔어요. 올라갔죠. 예. 그럼 제가 이쪽 라인은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의 차트를 지금 나열한 겁니다. 예. 주봉을 한번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이쪽,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죠. 네. 그냥 따라 올랐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장을 만들었잖아요. 자, 볼게요. 현대차 주봉입니다. 못 갔죠. 하이닉스 떨어졌죠. 한국전력 못 갔죠. 현대모비스 떨어졌죠. 모비스 떨어졌죠. 네이버 떨어졌죠. SK텔레콤 떨어졌죠. 아모레퍼시픽만 이게 중국 소비가 올라갔고요. 네. 신한지주 못 갔죠. 삼성생명 못 갔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 한 종목만 코스피 지수와 연동해서 올라가고 삼성전자만. 나머지는 아모레퍼시픽까지. 그러니까 그 두 종목만 연동해서 올라가고 예.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는 거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코스피 지수 올라가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올라간다라고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방송국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감히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요.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고 그다음에 중령주 차트 보고 대형주 차트 보고 이 세 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올해는 해야지 앞서 얘기했지만 종합지수 올라가면 대형주 올라간다고 대형주 막 갖고 있으면 3개월 동안 그냥 수익률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옐로우칩만 올랐으니까. 그렇죠. 옐로우칩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비단 이번만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올해 내내 이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송국도 그렇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차트도 야 중령주 차트가 이 정도 되니까 더 올라갈 것 같고 중령주 차트가 이 정도 되니까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대형주가 종합주가 차트보다 못 갔으니까 좀 올라갈 것 네. 같고 이렇게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의 단순한 형태라 같으면 괜찮은데 올 1년 내내 이런 형태의 지수와 종목들 업종 부분을 왜곡이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의 이론대로라면은 중형주가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대형주가 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 10종목 내에 뭐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만 갔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나머지 8종목이 이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 전략을 갖고 왔습니다. 네. 코스피 투자 전략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에서 화장품 관련주, 중소형주, 그 다음에 화학주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소형주와 증권, 건설, 화학주가 1, 3월 달 주도했다면 그 다음에 4, 5월 달은 건설이나 낙폭과대 소외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 종류는 대형주도 있겠죠. 네.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돌고
다시 중소형주에서 6월에서 12월까지는 중소형주 장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 거래소에서 지금 돌고 있는 이런 어떤 대형주는 소에서 일시적인 어떤 그 순환매 차원에서 가는 형태고 어차피 또 중소형주는 6월에서 12월까지 가는데 이게 1월에서 3월까지 갔던 이 증권이나 화학이나 중소형주가 좀 쉴 시간을 주는 동안에 네.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가 가고 나머지 6월 달부터는 다시 중소형주가 간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투자할 수 유의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종합주가지수만 2100 같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 중소형주, 대형주 차트를 따로 놓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는 종합주가지수와 업종 종목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그 종목을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3월 달에 상승했던 똘똘한 중소형주가 있어요. 그런 네. 주도 업종들이 한 2개월 정도 숨고르기 조정 국면을 거치면 또 1월, 3월 달 조정 국면에 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4월 달에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바뀌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은 다시 이제 1월 달, 3월 달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갈 수 있다. 이런 네. 형태죠. 그러니까 대세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쉬면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투자 시 유의점 뭐냐면 바이오 제약 이제 숨고르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사물 인터넷 IT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것처럼 순환매가 돌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코스피 지수만 보지 마세요. 제가 네.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갈 것이고 대형주가 좀 쉴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종합주가와 상관없이 종합주가에서 2100 가더라도 아까 보여줬죠. 1위에서 3위 종목까지 계속 못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의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네. 차트도 코스피, 중형주, 대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또 순환매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월 달. 블루칩과 옐로우칩 종목 따로따로 보면서 순환매를 준비하면서 네, 이제 블루칩 예.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고 기존의 시황관과는 다른 말씀을 또 해주신 네,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하락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머물러 있고 코스닥은 낙폭이 비교적 크게 나오고 있어요. 맞죠. 예. 1%까지 하락세를 키우고 있고 네. 지금 수급상 보자면은 뭐 거래소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순매수 규모가 좀 줄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치고는 좀 크죠. 지금 460억 셀트리온 종목 한번 보실래요? 셀트리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셀트리온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 지금 코스닥 시장 수급을 좀 왜곡시킨 부분이 그런데 있어요. 셀트리온은 사실 오늘 또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 상한가에 의해서 오늘 6.67%나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셀트리온이 6.78% 올라갔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네.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잖아요. 마치 삼성전자가 4% 올랐을 때 그 지수는 뭐 약간만 떨어지는데 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5월 달, 4월 달, 5월 달은 좀 이렇게 탄력성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탄력성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를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저는 시간이 계속 써도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큰 하락은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 정도겠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좀 많이 떨어지면 큰 하락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앞서 얘기 드렸지만 제발 좀 막 월봉이 막 장대 양봉 몇 개씩 뽑고 이럴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기간 조정, 그러니까 네. 박스권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게 기간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평가를 해주시면서 오늘 지수의 흐름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코스닥은 약간은 좀 쉬어가면서 코스피 내에 대형주가 한 5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긍정적인 전망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에 못 갔던 업종. 그래서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시간이 네. 되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코스피 차트, 중형주, 대형주 차트를 세 개를 띄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코스피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의 조일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